안녕하세요. 세미 스마트팜 TV입니다. 오늘은 야생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접해봤을 그런 야생화들입니다. 지금 요즘에는 들에서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데, 실질적으로 그 조경 쪽에 조경화로 이렇게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 초록과에 속하는 초롱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롱꽃이라고도 하고 이래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호롱불처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계란 모양의 이 둥근 모양으로 해서 하향으로 이렇게 꽃이 이래 자랍니다. 이제 꽃은 실제 이제 이래 군락을 많이 형성을 해요. 왜냐하면 얘는 여러 해살이 수꾼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뿌리로도 굉장히 많이 번져 나갑니다. 씨앗으로도 번지지만 뿌리로도 많이 번지고, 또 이제 벌들이 많이 찾아요. 이게 벌이 이제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벌들도 많이 찾고 이러는 밀원식물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얘는 크게 되면은 한 30에서 80cm까지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서 8월 중에 이렇게 꽃이 피게 되고요. 흰색 또는 황백색, 그 다음에 우리가 보라색, 이렇게 세 종류로 이렇게 피게 됩니다. 얘는 일반 초롱꽃이에요. 그래서 이래 보게 되면 색이 별도로 이렇게 선명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색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흰색 계열에 가까운 황백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초롱꽃 모양은 이제 꽃받침인 5개가 있고요. 5개 중에 5개가 이제 꽃받침이 되어 있고 5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롱꽃은 이제 어린 수는 나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나물로도 이렇게 봄에 나왔을 때 어린 수는 나물로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 또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생육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이든지 다 이렇게 재배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동해에도 굉장히 강하고 이렇습니다. 얘는 약간 반음지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기가 좀 있고 좀 구렁지인데, 이런 약간 반음지, 이 땡볕이 강하지 않은 그런 반음지에서 잘 자란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제 요즘에 조경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야생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롱과에 있는 야생화 식물인데, 우리가 종류로는 한 3가지 종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내륙 지방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는 일반 초롱꽃과, 그 다음에 이제 섬 지역, 울릉도 지역에서 자라는 섬초롱꽃, 그 다음에 금강초롱꽃, 이렇게 3종류를 여러분들이 초롱꽃 종류는 한 3종류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롱꽃 중에 이제 금강초롱꽃이라 그래서 아주 자색꽃이 있습니다. 자색이 진한 그런 금강초롱꽃이 있는데, 그런 초롱꽃은 중부 이북 지역에 주로 이제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한국 특산품으로, 특산 식물로 이렇게 보호종이 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색이 강한 그런 금강초롱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금강초롱 하면은 우리나라에 자생한 토종식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학명을 보게 되면요, 하나부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 꽃은 일반 초롱꽃이지만 금강초롱꽃은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하나부사라는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학명이 하나부사인가 하면은 이게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일정 시대 때 하나부사라는 사람이 이 금강초롱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식물 명명을 했습니다. 학명으로 명명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하나부사로 돼 있어요.
조금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학명으로 돼 있는 것은 하나부사로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식물은 최초의 발견자라든지 최초의 그 어떤 식물을 육종해서 등록하는 사람의 이름을 명명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식물을 학계에 이렇게 등록을 한 거예요. 식물 학계에. 그래서 하나부사라고 이렇게 해서 그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요 꽃은 아니고요. 금강초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금강초롱은 우리나라 토속 식물로 야생화로 보호종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안타깝게 이름은 일본의 하나부사라는 사람의 이름을 학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슬픈 꽃이기도 합니다. 이제 금강초롱꽃은 보라색이고요. 이제 그 섬초롱꽃은 약간의 위쪽에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약간 보라색 비슷하게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밑에 쪽은 하얗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일반 초롱꽃이에요. 일반 초롱꽃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전무늬가 있는 그런 무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흰백색에 황백색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설을 하나 좀 초롱꽃에 대한 전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초롱꽃이라는 꽃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요. 금강초롱꽃은 예전에 금강산에 부모가 없는 남매가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남매가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살았는데, 그 중에 이제 누나가 이 병환으로 이제 앓게 돼서 드러눕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은 그걸 치유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산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깊은 산 중에 이 약재를 구하기 위해서 누나가 이제 병환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약재를 구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늦은 시간까지 동생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남동생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나의 입장에서는 아프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생이 걱정이 돼서 초롱불을 들고 떠납니다. 산속으로 찾아 떠나요. 찾아 떠나는데 한 산중턱 정도에서 누나는 그만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누워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동생이 내려오다가 늦은 밤에 내려오다가 누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누나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 누나 옆에 보니까 파란, 그러니까 그 자색에 초롱꽃이 이렇게 피어 있더라. 이래서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슬픈 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강초롱이라는 꽃이 그런 슬픈 전설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금강초롱에 대한 전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그 꽃을 이렇게 야생화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전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금낭화도 그렇고, 그건 이제 꽃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이제 설화 비슷한 그런 전설들이죠. 그렇지만 이 꽃을 보면서 이렇게 그런 내용을 같이 접하면 굉장히 마음적으로 슬픈 꽃도 있고, 또 마음이 환해지는 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꽃도 있고, 여러 가지 꽃말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꽃을 볼 때 그 꽃말이라든지 전설 같은 게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꽃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화랑 같은 데 가게 되면요, 어느 작가가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 큐레이터라는 분이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에 들어있는 심취한 내용까지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림을 감상하면 작가의 심정이라든지 이 그림에 들어있는 또 다른 내면적인 부분을 같이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꽃 역시도 매한가지고 일반 나무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우리 자생하는 식물들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고 식물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야생화라든지 식물을 이렇게 소개할 때 가능한 한 그런 전설이라든지 내려오는 이야기들, 그런 꽃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생화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즐겁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되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야생화에 대해서, 야생화 중에 그 초롱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초롱꽃은 순수하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너무 이쁘죠. 뭐 특별하게 어떤 모양이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얘는 씨앗으로도 잘 번식이 되고요. 분주, 이 새끼를 이렇게 뿌리를 파서 옮겨 심어서 이렇게 군락지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군락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뜨문뜨문 이렇게 심어 놓으셔도 몇 년 있으면은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번식을 해서 잘 자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습기는 있어야 돼요. 습기가 없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습기가 좀 있는데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잘 자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롱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